안녕하세요. 코인베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SEC가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에 대해서 규제를 걸고 최근에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BUSD에 대한 규제를 걸면서 팍소스가 BUSD 발행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 왜 SEC가 이렇게 규제할까요? 이거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로 망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볼 때는 표면적인 것만 보실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SEC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런 규제에 대한 프레임을 올해에 성립하려고 하는 진짜 속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올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지금 SEC는 규제와 기본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지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틀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자본을 조금 더 창출을 하고 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현재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달러 패권 속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한다 라고 하면 미국이 강한 크립토 패권을 쥘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SEC 게르겐실러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기와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지금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SEC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하고 거래소의 스테이킹을 규제하면서 규제의 큰 틀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거부를 비판하면서 얘기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크레이그 스탈렌, 크레이그 케일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 사건이 최종 브리핑이 2월 3일, 이미 최종 브리핑은 지나갔고 이후에 3명의 판사가 선정되고 법원이 소송 구두변론 일정을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올 하반기, 가을까지 내려질 수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월이죠. 2월부터 가을까지 했던 규제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설정 이후에 가을 이후부터는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현물 ETF가 승인된다. 이것은 미국의 월가의 대형 금융 세력들과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현물 ETF 안으로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지금까지 상승했던 상승폭에 비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게 훨씬 더 큰 상승이 가능하고 엄청난 월가의 대형 자본들이 합법적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가? CME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SEC와 CMB 그룹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기관들은 이미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공조하면서 큰 시장의 규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CBOE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까지 이런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은 천천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와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시카고 옵션거래소 CBOE 이런 기관들은 이미 서로 얘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순히 개인들은 SEC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하고 BUSD를 규제를 하고 최근에 서클사 USDC까지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보고 이거 대폭락하고 전저점을 갱신하고 시장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만 보시고 있는데 조금 더 본질을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규제 틀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거 루나나 FTX 같은 이런 끔찍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코인 시장이 더욱더 성숙한 자산 시장이 되고 더 많은 자본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규제 프레임이 생기고 현물 ETF가 승인되고 월가 대형 기관들이 정식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진입한다 라고 하면은 코인 시장 올해는 작년과는 정말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죠. 예측치가 6.2%인데 실제는 6.4%가 나오면서 예측치를 약간 상회하면서 개인들은 예측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하락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22.3K까지 고점을 찍고 현재 눌려주는 모습. 하지만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이전 발표보다는 낮게 발표되면서 아직도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다. 당연히 물가 잡히는 속도가 빠르게 잡히면 가장 좋겠지만 물가는 변수가 있고 잡히다 보면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아니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어느 정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물가도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IMF 총재도 세계 인플레이션 진정세 터널 및 끝이 보인다. IMF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체크를 하고 전 세계 시장을 보고 총재가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당연히 출렁거리는 그런 시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잡힐 것이고 연준도 영원히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순 없다. 어느 시기가 되면 금리는 당연히 동결될 것이고 때가 되면 금리를 내릴 거다. 작년처럼 75bp 막 이런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연달아 올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인 악재 기사 이런 것들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 본질적인 핵심,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어떤 큰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단순히 이런 미디어나 언론의 장난질로 이런 피드 뉴스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굳건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많이 상승해주면서 알트코인들 순환 펌핑해주고 있는데 또 대펌핑이 나올 수 있는 관심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관심 코인, 투자 전략, 매매 타점까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가입시켜 드리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1인당 30만원 상당의 리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상승장으로 인해서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급드렸던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반드시 나온다. 그것을 놓치지 마라. 베이비도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도지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눌림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이비도지 코인은 눌려줄 때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매집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액만으로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